EJS를 이용을 하면 변수와 제어문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번에는 변수와 제어문들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비주얼 코드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만든 기본 경로에다가 변수를 하나 설정을 할 건데, 이 index.ejs라고 하는 쪽으로 변수를 전달하고 싶으면 키와 밸류 형식인 오브젝트 형식으로 값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index 다음에다가 콤마 찍고 키와 밸류 형식, 앞쪽에는 원하는 키를 쓰시면 되고요. 뒤쪽에는 원하는 값을 쓰시면 돼요. 사용자가 슬러시로 요청을 하게 되면 인덱스라는 페이지를 돌려줄 건데, 그 인덱스 페이지에서는 이 값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꺽쇠 %는 특정 값을 출력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하는 값을 출력하고 싶으면 이전에 사용을 했던 키를 통해서 값을 얻어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과 같이 하고 웹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어올 수 있죠. 방금 전에 작성했던 이 코드를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돼요. 슬롯이라고 연결이 되면 사용자한테 index.ejs라고 하는 페이지를 전달을 할 건데, 해당하는 데이터도 같이 전달하겠다. 그러면 index.ejs라고 하는 페이지에는 해당하는 데이터를 받아오게 되고요. 그 데이터를 표현하고 싶으면 우리가 작성한 키를 통해서 원하는 값을 얻어올 수 있다. 그래서 키를 넣어줬더니 value다 라고 해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value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변수를 전달하는 방법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main.js로 이동을 해서 테스트다 라고 하는 쪽 있죠. 테스트에다가 변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name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주고 name에다가 홍길동이라는 내용을 넣어주도록 하고요. 여기는 send다 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줄 거니까 res render 페이지는 test.ejs를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콤마를 통해서 우리가 넘겨줄 때는 키와 밸류로 넘겨줄 수 있다라고 했었죠. 키는 n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값은 name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슬러시의 테스트다 라고 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렌더를 통해서 test.ejs다 라고 하는 페이지로 해당하는 값이 전송되겠죠. test.ejs 페이지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ex0이다 라고 하는 프로젝트에서 우클릭하고 new 파일 test.ejs 페이지 main.js에서 넘어오는 키는 n이라는 키죠. 그리고 값으로는 name이라는 값이다. test.ejs다 라고 하는 페이지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꺼내올 때는 키를 통해서 꺼내올 수 있다. 웹페이지를 열고 테스트로 연동해 보도록 할게요. 3000 슬러시의 테스트. 그러면 n이라고 작성을 하면 그거에 맞는 값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여러 개의 값을 전달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main.js로 이동을 해서 홍길동 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배열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const arr 해당하는 배열에는 111, 222, 333 세 개를 저장을 하고 콤마 찍고 키 값은 arr 값은 arr. 그러면 동일하게 arr이다 라고 하는 키가 test.ejs로 넘어가니까 test.ejs다 라고 하는 페이지에서는 arr을 표현할 수 있겠죠. 꺽쇠 %는 arr. 웹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새로 고침 누르면 배열도 잘 전달되는구나. 배열은 인덱스다 라고 하는 걸 활용할 수 있죠. 동일하게 인덱스를 통해서 arr의 0번째 값, arr의 1번째 값 두 개만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웹페이지에서 새로 고침 0번째, 1번째 인덱스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구나.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오브젝트라는 타입으로 돌려주는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main.js로 이동을 해서 경로를 하나 또 만들어 줄게요. app.get test2, request response 렌더. 경로는 test2.ejs 페이지를 만들어 줄 거예요. 렌더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을 할 때는 키와 밸류 형식으로 전달해 줘야 된다라고 했었죠. 오브젝트 타입으로. 위에다가 변수 하나 만들게요. const context. 컨텍스트 자체를 키 밸류 형식인 오브젝트 타입으로 만들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키 1, 홍길동, 키 2, 배열, 키 3, 여기에는 또 오브젝트 타입, 지금과 같이 작성을 하면 컨텍스트 자체는 키 밸류 형식으로 만들어진 거죠. 키 밸류, 키 밸류, 키 밸류. 이럴 경우에는 컨텍스트 자체를 돌려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컨텍스트 자체가 키 밸류로 만들어져 있는 형식이니까. test2.ejs라고 하는 페이지를 만들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ex02 프로젝트에서 우클릭, 뉴 파일, test2.ejs. 출력을 할 때는 해당하는 키를 통해서 값을 꺼내온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 있는 키는 키 1, 키 2, 키 3이 되겠네요. 그래서 키 1, 키 2, 키 3 작성하고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웹페이지를 열고 test2다 라고 하는 경로로 요청하면 되겠죠. 3000/test2 엔터. 서버가 꺼져 있네요. 서버가 중지가 되면 다시 실행시켜 주시고요. 웹페이지에서 새로 고침. test2 앞에 보면 슬러시, 제가 깜빡했으니까 test2 앞에다가 슬러시 하나 넣어주세요. 다시 한번 웹페이지에서 새로 고침. 그러면 우리가 전송한 키 1, 키 3에 대한 결과값들이 잘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지금같이 작성을 했을 때 키 3 같은 경우에는 키 3에는 또 다른 오브젝트가 있으니까 이때 표현하는 거는 키를 통해서 따로따로 빼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키 3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키 3에 n이라는 키죠. n 또는 점을 이용해서도 표현이 가능해요. ag. 그래서 오브젝트 타입에 대한 키는 지금과 같이 대괄호로 묶어서 표현도 가능하고요. 또는 점을 이용해서 키로 표현 가능하다. 확인 한번 해볼까요? 해당하는 값들이 잘 나오죠. 마지막으로 배열이다 라고 하는 거 인덱스를 통해서 출력할 수 있다 라고 했었죠. 어떠한 연산을 할 때는 는은 필요 없어요. 는은 내용을 출력할 때, 확인하고자 할 때 쓰는 게 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연산을 하겠다 라고 하면 꺽쇠 %만 쓰시면 돼요. 포, 그리고 i라는 변수 만들어 주시고요. 해당하는 i는 key2.length i 뿔뿔 중괄호. 지금같이 표현을 해주면 되는데 주의할 거는 조건식을 보면 i라는 변수와 비교할 때 공백을 줬죠. 공백을 주셔야 돼요. 공백을 주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조건식에는 공백을 준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동작을 했을 때 키 2에 있는 인덱스로 출력을 할 거니까
키 2에 있는 i라고 표현을 하면 0번째부터 랭스만큼 반복하면서 값을 꺼내오겠죠. 근데 우리가 출력할 때 뭐 쓴다 그랬죠? 는이라는 거 쓴다고 했잖아요. 는. 그러면 이 안에서 꺽쇠 %는 %꺽쇠 출력할 때는 는을 붙여야 된다. 확인 한번 해볼까요? 했더니 문제가 발생을 하죠. 퍼센트 안에서 또 다른 퍼센트를 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법을 쓸 때는 열었으면 여기에서 닫아주고 그리고 출력하고 중괄호 다시 열어주고 닫아주고 불편하지만 이렇게 조금 쓰셔야 돼요. 확인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전과 다르게 잘 나오겠죠. 여기다가 BR도 넣어 볼게요. BR도 넣고 확인하면 결과값 잘 나오겠죠. 해서 어떠한 연산을 할 때는 는 필요 없다. %만 쓴다. 이번에는 for each문이다 라고 하는 것도 한번 볼게요. 앞으로 우리가 for each문을 많이 볼 거니까 for each문도 한번 볼게요. 동일하게 꺽쇠 %, 꺽쇠. for each문을 쓸 때는 해당하는 배열 key2 for each. for each는 지금같이 사용을 하죠.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이 안에 들어오는 값 데이터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배열에 있는 값을 하나씩 d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줘요. 그리고 안에다가는 내용을 실행할 수 있겠죠. 동일하게 여기도 내용을 출력을 할 건데 그 데이터는 여기에 순차적으로 들어온다. 그럼 아까쯤에 key2다 라고 하는 값은 111, 22, 333 이런 내용을 갖고 있었죠. for each를 쓰게 되면 key2가 갖고 있는 111을 D에 저장을 해주고 출력하고 다시 올라와서 두 번째 있는 2다 라고 하는 게 D에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333이 D에 저장된다. for each를 쓰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동작을 해요. 이거 역시도 % 안에서 또 다른 %를 쓸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로 닫아주고 마지막에 있는 괄호는 %로 다시 열어주고 확인 한번 해볼게요. 세로 고침하면 잘 나오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때 포문이 편하다, 포문 쓰셔도 상관없고요. for each가 편하다, for each를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 부문도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현재 저장되어 있는 값들을 보면 0번째는 111이다 라고 저장이 되어 있고 1번째는 2333 저장되어 있으니까 이 배열을 이용을 해서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 역시도 연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까지만 쓰시면 되고요. if key2의 0번째 값, 여기는 111이 저장되어 있겠죠. 이 값이 100보다 크다면 그러면 이거 실행해 주세요. 여기 역시도 %로 닫아주고 그 다음에 else if 쓸 거니까 다시 열어주고 else if 그렇다면 키 0에 있는 게 80보다 크다면 또 중괄호로 묶어주고 else if 닫아주고 아래서 다시 열어주고 마지막에는 else 그렇다면 또 닫아주고 열어주고 닫아주고 키 0번째 있는 게 100보다 크다면 내용 작성하면 되겠죠? 바로 100보다 크다. (80보다) 크다. 그 외의 값 입력. 현재 키2의 0번째에는 111이 저장되어 있으니까 100보다 크겠죠. 그러면 100보다 크다 라고 표현 가능하겠네요. 웹페이지를 열고 새로 고침 확인을 하게 되면 100보다 크다 라고 표현되죠. 그럼 100보다 작은 숫자, 80보다 큰 숫자 입력 한번 해볼까요? main.js다 라고 하는 페이지로 와서 이 값을 90이라고 변경해 볼게요. 0번째 값 활용하는 거니까. 그러면 80보다 크다 라고 나오겠죠. 새로 고침
확인해보면 80보다 크다. 80보다 작은 값을 입력하면 그 외의 값이다 라고 해서 else가 동작하겠죠. 50으로 변경하고 웹페이지를 열어서 새로 고침. 그러면 그 외의 값 입력이다. 간단하게 if문까지 확인을 해봤고요.